네, 네카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들어와라고 또 오늘 제목이에요. 궁금하면 들어와. 손도 해주시고 말은 못 따라하겠습니다. 최고다. 네, 오늘 네카오 이야기 어떤 분이 해주시냐, 바로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번 뵌 적 있으신가요? 같이 뵙지 않았나요? 네. 민토님 처음인가요? 저는 처음 뵀는데요. 처음이세요? 네. 박지였나요? 네. 기억이 안 난다. 네, 한번 나왔었습니다. 저는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이 긴장했나 왜 말이 꼬이지? 네카오.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그죠. 많은 분들이 어제 그제 진짜.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미국에서 유증 얘기도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슈는 몰랐는데 안 그래도 다른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이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걸 치면 안 나오고 네이버 회사 페이지로 들어가서 공지를 봐야 뜬대요. 와 이제 공부 많이 하시네. 저도 몰라도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어제 주워들었어요. 많이 하셨네요. 참 장난 아닌데 이제. 컨닝페이퍼 정도. 이제 나도 조심해야겠다. 저는 근데 제대로 몰라요. 항상 아니에요. 위에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네. 먼저 최근 시장 흐름 이야기를 네.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급락세를 이어오다가 상승한 시장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데드캣 바운스로 보시는지. 맞아요. 좀 데드캣 바운스 일단 말이 너무 좀 무서워요. 이 용어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고양이를 높은 곳에서 한 번 더 떨어뜨리면은 꿈틀한다. 이거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잔인한 거를 경제 용어에 갖다가 붙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용어인데 네. 좀 약간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지금 완벽하게 올라갈 만한 어떤 턴할 만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 특히나 뭐 선물 매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전기전자만 외국인들이 죽어라 사면서 끌어올렸었죠. 사실상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라간 폭을 빼면은 시장은 정말로 처참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들 물려서 한 30%에서 50%까지 물려있는 상황에서 조금 올라간 거지 그거 뭐 사서 수익 나신 분들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용어 자체는 무섭지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닐까라고 조금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살짝 데드캣 바운스가 그런 느낌인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까지는 아니죠? 걔는 죽어있진 않아요. 네. 근데 데드캣은 죽은 고양이를 높은 데서 한 번 더 떨어뜨리면은 꿈틀한다. 왜 그런 잔인하네. 용어를 만들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부정이 느낌. 네, 그 부정적인 느낌을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어제 그저께죠. 미국 시장은 3% 2%씩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 맞죠? 우리 끝나고 나서 이거 오늘도 잘 간다 40% 이랬는데. 포인트 올랐던 거 같는데 제가 사무실 가니까 왜 한 자리 쓰지? 그러니까요.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와.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1%대 하락 마감을 또. 이게 일중 변동성이 너무 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여전히 심리 자체가 네.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곳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끌어올려지기보다는 그냥 일중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을 끌어올릴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올라갈 모멘텀이 크게 없으니까 조금 오르면 바로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한 게 아닐까요? 그죠? 약간 맞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이슈 혹시 차장님은 3분기 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글쎄요. 혹시 빠지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반영이 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 자체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 기업들 제외하고는 좀 좋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뭐 태조이 방언이라고 해서 요즘에 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그런 쪽들은 실적이라던가 모멘텀들에 대해서 기대가 살아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걸 제외한 다른 쪽들은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리지만 네. 이 반도체 업황이 좋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급으로만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섹터별로 순환매 돌면서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주고 시장을 끌어나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데드캣 바운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고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실적 전망이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좀 선반영이지 않을까요? 선반영이었는데 이제 그 마이크롤이 감산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감산했을 때 향후 이제 재고 떨이 이제 뭐 그러 하고 나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뉘앙스를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반영을 이제 그런 코멘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네카. 네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왜 하는데. 자꾸 레카라고 하고 싶지? 살려주세요. 아, 제발 레카 도와줘. 레카차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먼저 카카오 얘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카카오. 카카오는 시장 심리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좀 카카오도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고 네. 성장성 뭐 오픈 광고 뭐 채팅방에 뭐 이거 광고 넣어가지고 수익성을 뭐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성장성이 보입니까, 차장님? 잘 뭐 모르겠어요. 좋은 얘기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맞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 글쎄요. 일단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HTS를 좀 설치 중이긴 한데 예. 하방이 좀 열려 있어요. 일단 120 월선이 이제 주선도 그렇고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쉽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연준에서 고강도 긴축의 고삐를 계속 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11월, 12월 남은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봐요. 물론 75bp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지금 금리 인상은 계속 되고 있는 여파를 맞아서 이런 고성장주들의 예전에 유동성이 시장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은극제 양극제 PER 100 괜찮아 뭐 200배 보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유동성을 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해 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고밸류가 부여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데다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성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밸류도 주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그거 두 개를 곱해서 주가가 정말로 끝도 없이 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비눗방울 그게 이제 버블이 되어서 빵 언젠가 터지지 않아요? 네. 무섭죠 좀. 네, 그 버블이 터지는 구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이 유동성들 다시 풀어주면서 버블 또 만들어져요. 어차피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지금 차트를 봤는데 고점이 17만 3천 원인데 지금 맞아요. 5만 원이야. 근데 더 빠질 자리가 있어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바토막이 아니에요. 또 아니네요. 한 70%는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유동성이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니까. 정말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린이 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참다 얘도 벌었네 얘는 가상화폐로 100배 벌었네 이런 얘기 듣다가 이제 정말로 분에 못 이겨서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상반기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탑5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의 흐름은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네. 이런 쪽들이 정말로 정말 글로벌 대기업들이고 세계에서도 통하는 기업들 이거 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회수되는 구간에서는 그런 것들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Don't fight the Fed예요. 연준하고 싸우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초기에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잡아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네. 너무 좀 시기가 늦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싸우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들의 정책이 세계를 다 주무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반에서는 투자는 하면 안 돼요. 저는 연준하고 싸울 생각이 없는데 연준이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거는 느낌인데. 시비 걸어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까? 네, 때리면 깽값을 물어줘야 돼. 큰일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아야 왜 돼요. 다인이 골리앗 이길라 그래요? 네. 이길 생각도 없었는데 자꾸 때리니까. 그럼 맞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맞도록 최대한 할게요. 덜 맞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는. 네. 참. 알겠습니다. 카카오 뭐 대본에도 나와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 네. 뭐 굳이 좀 찾아봤네요. 긍정적인 면들을 그래요. 찾아봤는데. 굳이 찾을 긍정적인 건 뭔가요? 일단 좀 부정적인 거 조금만 더 얘기하면 네. 네. 요즘에 그 택시기사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여기 들어있잖아요. 네. 월 39,000원의 이용료를 택시기사들이 내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택시 타고 난 다음에 해보셨겠지만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게 돼 있어요. 네네. 아, 그걸 그런 가지고 네. 평가를 해서 이 택시 기사들에게 좋아요 누른 승객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네. 그분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를 물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니까 잘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중에 또 어떤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 문제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좋아요만 누릅니까? 또 싫어요 누른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수가 아, 너무 싫어. 싫죠. 아, 나 그거 안 하는데.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싫을 수밖에 아. 없는데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더 매칭률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시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카카오 그룹에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라는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뭐 해야 될 일거리만 계속 늘어나고. 좀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몰랐는데. 네. 네. 그래서 택시기사 한 번은 내릴 때마다 평가 좋아요를 한번 누르세요 이 말 안 하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뭐지 이거 일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다 무시하셨군요. 네, 그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네. 일단은 술 먹고 타시니까. 네, 어느 순간 잘못 누르면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계속 불러도 안 오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안 눌러서 그런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택시가 잘 안 네, 잡히더라고요 요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청 안 잡혀요. 일단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아, 뭐든 저희 돈돈 라이브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택시 말고요. 네. 대중교통. 타다가 생기 조만간. 네, 타다, IM 이런 거 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 네. 그나마 찾아본 긍정적인 카카오의 네, 좀 내용도 찾아봤는데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10% 선까지는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관건은 이거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확 돌아설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보다도 시장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성장주에다가 PER을 높게 주려면은 다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야 됩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연준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 연준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는 조금의 어떤 긴축 그리고 시장의 어떤 침체 둔화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우리 그거 무시하고 인플레 파이터 될 거야. 너 그냥 두드려 팰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기조가 여태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싸우시면 안 되고요. 네. 최대한 투자는 뭐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은 방법 없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또한 시간이 흐르면 지나갑니다. 결국은 역사적으로 이제 반복되면서 흐름들을 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냐? 시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손절선을 놓치고 투입이 돼 있는데 막 30, 50 마이너스 돼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참으셔야 돼요. 대신에 레버리지 막 이런 거 스탁론, 뭐 신용, 미수 이런 거 사용하신 분들은 내가 반대 매매가 얼마까지 내려가면은 반대 매매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딴 얘기로 가네요. 네.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 보면은 한 네. 7,500억 수준 정도가 나올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일단은 21년부터 자회사들의 어떤 신사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익 전환을 하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밸류가 올라가는 과정들 그 속에서 유동성들이 막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너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할 건데 지금도 안 비싸라고 하면서 계속 외국인 기관들이 밸류를 올려줬던 거죠. 이거 개인들이 올린 거 아닙니다. 개인들은 그냥 이제 외국인 기관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주로 반대로 해요.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거는 당연히 팔고요. 맞아요.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건 사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절대적으로 좀 스마트한 개미, 제가 스마트 영업부거든요. 네.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영업이 컨센서스가 일단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일단 한 3분기 영업이 2,300억 정도를 예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이거 좀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낼 때 매도 리포트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아무리 이렇게 나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면만 자꾸 찾아가지고 이 정도의 목표 주가 지금보다는 높다. 그런데 목표 주가 자체는 하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게 2,300억이었는데 최근에는 1,800억까지 한 500억 정도가 감익이 됐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초반에 컨센서스를 높게 잡아서 이런 것들을 보는 개인들을 너무 이렇게 구미를 당기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리포트를 쓸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팩트 위주로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내년 실적도 한 1조 2,300억 정도 영업이익 찾고 있는데 최근에 그게 3개월 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1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도 별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애널리스트들도 일단은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프로필 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성,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카카오톡에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침체가 돼버리면은 아무리 신사업들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유동성들이 시장에 많이 풀릴 때에는 고성장, 밸류를 부여할 수 있는 고성장 산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착실한 캐시카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 부분에서 일단 오픈 채팅, 검색 광고랑 커머스 이런 것들 통해서 광고가 좀 재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체크는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 말만 믿고 투자하는 거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제 말도 그렇고 어느 다른 분들의 말들도 100%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도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무슨 일 터질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사태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코로나에 이어서 러우 사태,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 막 쏘고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막 일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또 뭐가 터질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무조건적인 투자, 많이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들어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올해 들어서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누구냐 페이, 네. 뱅크 네. 네. 다 주가 다 박살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이제 얘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법 이익도 전혀 힘이 없고 그렇죠. 카카오 게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럼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줬던 그나마 카카오 모빌리티 그나마 이쪽은 좀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조금만 긍정적인 거 조금만 그럼 얘기를 네,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희망이라도 일단은 가도 결국에는 보게. 그러면은 광고하고 콘텐츠 사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콘텐츠가 이제 밸류를 나중에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성과는 있었어요. 이제 공동 제작한 수리남 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안 그거 봤습니다. 카카오에서 카카오에서. 한 네, 거예요? 아. 공동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거기다 더불어서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에 이어서 후발주자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쪽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매김했다라고 좀 오.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전체 웹툰의 거래액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80%까지 올라왔어요. 오. 그만큼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여기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누구는 이제 문어발이다라고 평가를 네. 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각각의 사업 부문에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툰에서 IP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대박을 쳤을 때 게임으로 연동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제작 능력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효과들은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고 일단 회복되어가는 모습들을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좀 체크하면서 조금 우리는 천천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단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고서 들어가도 조금 비싸게 사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바닥에서 진짜 발바닥 끝에서 사서 막 정수리 끝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정말 지금 매매한다고 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골반에서 갈비뼈 사이 굉장히 폭을 좁게 만들어서 그 정도 수익도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땡큐베리 감사하거든요. 네. 그럴 게 아니라고 하면은 매매를 그냥 중단하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날까지 그냥 좀 현금 들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싫다. 골반에서 갈비뼈. 한 5% 저는 발가락에서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좀 짧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기신 분들도 아, 있어요. 긴 네, 분들. 키에 따라서. 네.
네, 그럼 좀 있습니다. 차이가 허리가 있어요. 조금 긴. 허리가 긴. 네.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네. 허리 긴 네. 수익률을 네. 기대해 보도록. 말씀 너무 재밌게 해주신다. 굉장히 목이 오늘 좀 안 좋아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하네요. 재치 있으시네요.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 이따 쉬면서 들리셨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고 이제 목 좀 축이십시오. 네. 네. 이제 카카오 얘기도 했고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 이틀간 네이버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이버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포시마크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아, 그 리포트 해외 네. 리포트 그놈들 때문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를 일이 없는데 그냥 더 눌러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의 표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시마크 인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나쁘진 않아요. 네. 이 되게 혹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이런 거 왜 발표하냐? 네.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왜 하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유동성들이 시장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인수 합병 이런 것들 할 때 기업의 가치가 예전에는 이만큼 올라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용감한 기업들, 막 포르쉐 이런 쪽들 네. 자부심이 있는 곳들은 이거 시장 상황 필요 없어. 우린 포르쉐니까 이러면서 상장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쎄요 포시마크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C2C 커머스 쪽에서 리셀이라는 거 이제 의미는 아시죠? 네네. 네네 한정된 품목들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신발, 하죠. 신발. 네 의류나 신발 같은 것들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근데 이게 반드시 비싸게 못 팔아요. 네. 예전에는 상한가가 있죠. 네, 좀 희귀한 것들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비싼 롤렉스 시계 이런 것들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것들 이건 정말 사기도 어려워요. 대기 걸어놔도 못 사고 네, 네. 중고 거래를 통해서 더 비싸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반떼 한 대에 준하는 값들까지 얹어주고 사야 되는 와. 네, 한 1,500만 원대에서 플러스 아반떼 한 대. 네. 그렇게 사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이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예요. 내가 샀던 것보다 오히려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셀 시장도 계속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부침이 있어요. 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침은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게 글쎄요 지난 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25%가량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초고속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온라인 패션 러셀 시장이 지금 굉장히 3배 이상 3년 동안의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북미 쪽에서 8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고객들을 확보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노리는 것은 이런 인수를 통해서 다양하게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을 아마 노리고 있을 거고요. 이게 단순히 C2C 고객과 고객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뭐 C2B라던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 네이버의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또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앱화돼 있고 또 당근마켓이라는 큰 성공을 보고 아마 결정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제 바람은 지금 많이 물려 있으신 개인 고객분들 뭐 그런 분들이 향후에 이런 것들 밸류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크게 성공하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에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어요. 네,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시기에 그런 발표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고 정말로 외국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수를 굳이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됐을까?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이런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시장에서 평가 절하를 받을 때 사겠다라는 욕심도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대부분 이 인수 네.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가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누가 맞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향후에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밸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기 어려울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인수합병. 돈 있는 기업들은 사면 됩니다. 잘하는 기업 사면 돼요. 삼성전자가 암이라던가 이런 쪽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이 내부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2, 3년에 굉장히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기업들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그동안 지금 네이버는 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네. 네, 맞아요. 맞아요. 주의 네. 종목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최근에 나이키도 사실 이제 재판매 금지 네. 나오고 있고 그만큼 리셀 시장이 죽어서 그런 건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지점에서 어제 얘기를 했던 게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네이버는 괜찮다라고 해서 계속 이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이 진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네. 실제로 네.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네이버 아니냐. 아까 저기 저희 댓글창에도. 베스키 라비슨 님도 네. 장기적으로 보면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차장님께서도 포시마크에 대한 성장성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났을 때에 기존의 네이버를 네.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누가 낫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가 워낙에 빠른 성장을 보여줬어요. 네. 예전에 이제 다음이었죠. 다음 인수하면서 카카오톡 하나를 김범수 의장이 만들어가지고 갖고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아마 북미 쪽에서 이제 이런 메신저라던가 SNS 이런 쪽들이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카카오톡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확장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정말로 엄청난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쪼개기 상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리셀 시장 관련해서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런 것들이 개인 간의 거래를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진품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네, 그래서 그쵸. 이제 네이버 쪽에서 스웨드원인가요? 하나 인수를 하면서 이게 AI로 진품인지 아닌지를 검출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요즘은 속속 도입이 되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뢰해서 정말로 진품이 맞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까지 해서 아마 리셀 시장은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약간 노이즈가 있기는 있는데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는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일단 뭐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3분기에는 소폭의 증액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을 걸로 아마 좀 추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요. 그만큼 이런 시장 상황에서 고성장 밸류를 받아오던 기업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3개월 전에 영업이익 3분기 4천억 정도 전망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3,400억 정도 때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2조 이상을 예상했는데 최근에는 1조 7천억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네. 사실 신사업단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부분들 지금 카카오가 웹툰이나 이런 콘텐츠 쪽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까지도 네이버의 아성을 좀 뛰어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해외 쪽 물론 아까 비중이 80%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글쎄요 초기에 굉장히 리뉴얼하면서 웹툰 따라잡으려고 카카오가 많이 노력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딱 들어가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장르가 카카오 쪽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저도 웹툰 좋아하는데 네네.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어떤 회기물 막 이런 것들, 아이템 막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장르의 다변화 면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사용자가 체류하는 시간이라던가 일간 사용 유저 수도 지금은 초기에 비해서 조금 격차가 국내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네이버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에서는 일단 네이버가 조금은 뒤져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IT의 강자라는 부분에서는 일말의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전에 알던 우리의 IT 그런 쪽들에만 한정이 되지 않아요. 이 사업부문 각각을 뜯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수 합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한 좀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방법들은 이렇게 씨앗을 좀 뿌려놓는 마음으로 소액의 투자를 해놨던 곳들이 결국엔 향후에 큰 이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약간의 벤처 캐피탈식 투자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네네 맞아요.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이제 HTS가 설치가 돼서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차트 보면 좀 암울하긴 한데 지금 됐나요? 네 일단 지금 네이버
둘 다 차트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예, 거의 비슷해요. 네, 이거 지금 뭐 일봉 이런 걸로 봐서는 답 안 나오고요. 네. 주봉으로 봐서도 답이 안 나와요. 네. 사실. 뭐야. 주봉 보면 사실 여기 매물대 와, 한 16만 원대에서 만약 지지받고 이게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올라온다. 이거 지금 분홍색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보는 가격은 지금 120 월선도 깨졌어요. 와. 그러면 이제 전저점 한 10만 원 초반대를 저는 사실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에서도 이제 꽤 많이 빠지는 가격이죠. 그런 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이 이번 주에 나오면서 거래량이 무시하게 터졌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사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개인인가? 개인들이 아이고야. 그제 3,200억, 어제 3,600억 물량 다 받았네. 그냥.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아왔던 것들보다 지분 매도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이런 게 이제 좀 두려워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생각으로 신규 매수는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120 월선이 무너졌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이게 물론 어디에서 딱 반등한다 이런 것들은 이 개인마다 보는 기술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의미 있게라는 건 1번 강도, 2번 연속성이에요. 하루 샀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하루 샀다가 다음 날 더 많이 팔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속성 있게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꼭 바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물타기 안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물타기 의미 없어요. 물타기로.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거 확인하면서 그렇죠. 다음날 조금 더 비싸게 다음날 좀 더 비싸게 이런 식으로 사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를 내 자산의 뭐 100%를 한 번에 밀어놓고 이런 구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딱 차트 그만 봤는데 딱 코로나 때 올린 시점에 그냥 다 반납했어요. 맞아요. 네. 다 반납했어요. 지금 차트 보니까. 그런데도 심각하죠. 사실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외국인이 파는 건 사실 외국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맞아. 그래서 차장님 말씀대로 섣부른 매수는 좀 조심할 필요는 이틀 있다. 동안 계속 순매도 1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은 현금이 내가 있다고 해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사면 수익 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돈 파이트 더 패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준이 하려는 정책들에 반하는 행동, 매수매도 버튼. 뭐 전에 이제 같이 나오셨던 분이 다른 분이신가요? 수갑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수갑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손에 차시더라고요. 곽수선 MC 분이 수산 선배. 네,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나왔는데 네.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씩 사셔가지고 매매 시간에 그냥 손을 수갑에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매매를 못하게. 손가락 이렇게. 네, 근데 손가락 매매 묶어놔. 중독되신 분들은 이렇게 뭐 발가락으로 누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묶어놓으세요. 못하게 내가 차단, 내가 스스로 날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묶어놔 버리세요. 손을 뒤로 묶으시던가. 네. 우리 앵커님들 앵커님. 네, 안 보셨어요? 그분이 저 봤는데. 네. 그분이 지각하셨다고 네, 수갑을 맞아요, 갖고 나서 맞아요. 이렇게 스스로 차시더라고요. 네, 네. 혼나야겠네. 네. 원콜이 안 하시나 봐요? 했어요. 기억나 이제 기억. 난 봤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 댓글창에 하나 올라온 게 IT는 전반적으로 다 거품이 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네. 하나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고성장주, 고PER을 부여하던 쪽들, 물론 2차 전지 이런 쪽들은 달라요. 이게 뭐 전해액이라던가 양극재 이런 쪽들 PER 100배, 150배 줄 때도 이건 성장성이 워낙에 뚜렷하게 보이는 섹터다 보니까 네. 주고 용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게 비눗방울을 불어서 하늘로 높이 예쁘게 올라갔는데 색깔이 흐릿하게 변하면서 어느 순간 빵 터지죠. 네. 그 버블의 단계에 조금 들어와 있다. 그리고 버블을 만든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결국. 유동성이 너무나도 넘쳐나다 보니까 네.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올렸었죠. 그래서 그런 PER이 용인이 되던 시기, 꼭 버블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이걸 용인해 주느냐, 용인을 안 해주는 시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죠. 연준이 PER 버블 이런 것들을 좀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 매크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걸 저는 별로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은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너무 이 매크로에만 골몰해 있다 보면은 시장이 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때 종목들을 못 잡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크로를 참고는 하시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매매가 아니라 손을 이제 수갑으로 묶어 놓으시되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시장이 턴할 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싼 종목들 굉장히 많이 널렸어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향후에 이제 좀 마인드 매핑을 해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검색이라던가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어떤 산업과 섹터와 종목들이 향후에 시장이 좋아지고 유동성이 풀릴 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쪽들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주요하게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거기에 속해 있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로봇. 것들, 사물 인터넷 뭐 많이 있습니다. 네, 로봇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우리 네. 화진 과장님이 또 로봇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로봇은 아니시죠? 살짝 로봇이라는 썰도 있어요. 네, AI라는 썰이 좀 깨타작 로봇 좀 그거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깨타작 로봇. 집에서 편하게 쉬고 AI를 네. 보낸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저 발로 이렇게 숟가락을 여기 건전지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아 그렇습니다. 아, 또 시장 얘기까지 또 한 번에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또 수산 선배는 수갑이 있지만 저는 네. 이게 있거든요. 아, 예, 이거 굉장히 무섭게 생겼네요.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아, 이거- 예, 처음 봤어요. 이거요? 네. 이거를 제가 딱 쓰면 네. 오늘 공부 많이 했다. 서당께. 쓰니까 괜찮아요. 기쁜 표정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냥 편집 놔뒀을 때는 무서웠는데. 네. 저 네. 쓰는 게 괜찮다 해가지고 제 어. 얼굴 안 보여서 괜찮다. 나중에 방송에서 편집으로 이제 패널 분들의 그런 썼을 때 표정과 말투 이거 한번 모았으면 좋겠다. 제일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하지 이런. 입을 통해서 이 눈이 또 보이셔가지고, 예. 제 눈 보여요? 아이 컨택트도 되네요. 그래요? 네, 네. 제 눈 보인다고 하시는 분은 또 처음이네요. 사람이 왜 이렇게 네. 긍정적이세요? 제가 좀 시력이 좋습니다. 보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슬픈 이야기를 많이 배워가지고 네. 버블,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골반에서 사서 네. 갈비뼈에서 팔아야 네. 된다 그러고. 여기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리를 좀 늘려보는 네, 거예요. 앉은 키가 커지는 뭐 효과 그런 거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에 임하시고 또 좋아질 때가 되면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